겐자쿠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최한 사멸회유. 수많은 주술사들 간의 사륙전이 시작되면서 각자의 목적과 이상을 위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역대 최강의 술사인 스쿠나와 겨뤄보고 싶다는 단 하나의 목적만으로 켄자쿠와 계약해 현 시대에 다시 활동하게 된 주물 강생체 카시모 하지메. 그는 400년 전 당대 최강자로 군림했으며 무려 뇌신이라는 이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주술의 전 이야기 카시모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400세 이상, 종족 주물 강생체, 체류 콜로니, 도쿄 제2 콜로니, 이명 뇌신, 술식 한수 호박. 생전의 카시모는 과거 400년 전의 회상에서 늙은 노인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말을 하기만 해도 피를 토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못했는데 역대 최강의 주술사인 스쿠나와 대결하고 싶어 후위를 기약하는 켄자쿠와의 계약을 통해 현대에선 젊은 남성의 신체를 얻게 됩니다. 위로 찢어진 눈매와 주변에 번개 무늬가 있는 사백안을 지녔고 양갈래로 묶은 청록색 머리를 가졌습니다. 목을 살짝 두르는 옷깃이 있는 흰색의 캐주얼한 옷을 입으며 자신의 주력을 담아 방출하는 봉 형태의 주물인 여의를 사용합니다. 고조가 현대 최강의 주술사인 것처럼 카시모는 자신이 활동하던 시대에서 최강자로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켄자쿠에게서 역대 최강은 스쿠나라는 말을 듣고 스쿠나와 싸워보고 싶다는 목적만으로 사멸회유에 참가했습니다. 오직 전투에만 관심이 있는 호전적인 성향의 전투광이며 무려 100포인트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놈이고 저놈이고 하나같이 약해 빠졌다며 차라리 400년 전이 나았다고 불평하는 장면을 보면 기왕이면 자신을 즐겁게 해줄 다른 상대를 찾기 위해 여러 강자와 싸우고 다닌 듯 합니다. (400년) 전 당대 최강자의 자리에 올랐던 카시모는 켄자쿠가 소개해준 상대를 간단히 쓰러뜨리고 차라리 켄자쿠와 싸워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합니다. 켄자쿠는 현재의 육체는 싸움에 적합하지 않다며 정중히 사양하고 역대 최강의 출력을 보유한 술사가 있다며 다음 전투 상대를 추천해줍니다. 하지만 카시모의 몸 상태로는 이시고리 류가 있는 곳까지 가는 게 불가능했고 카시모는 수백 년 이상의 세월을 살아온 켄자쿠에게 가장 강한 술사는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에 켄자쿠가 600년 전에 스쿠나라고 단언하자 카시모는 스쿠나와 싸우기 위해 계약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주물 강생체가 됩니다. 사멸회유의 플레이어로 환생한 카시모는 무수한 전투를 벌이며 순식간에 100점을 모으고 스쿠나의 행방을 찾기 위해 모든 플레이어의 정보를 게시하는 룰을 추가합니다. 카시모는 지나가던 판다를 보고 플레이어 여부를 확인하더니 즉시 판다를 두들겨 패고 스쿠나에 대한 정보를 묻습니다. 판다는 모른다고 답했지만 카시모는 판다가 대답을 망설이는 찰나의 순간을 캐치합니다. 스쿠나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 위해 판다의 머리를 제외한 모든 부위를 파괴했지만 그래도 답하지 않는 판다를 완전히 죽이려는 순간 하카리 킨지가 요란한 등장과 함께 난입합니다. 하카리 역시 독특한 주력의 특성을 지녀 카시모의 주력 특성을 거의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카리의 순수 전투력은 카시모에게 역부족이었는데 하카리는 이 부족한 전투력을 좌살박도의 대박을 통한 무제한의 주력과 자동 반전 술식으로 커버합니다. 카시모는 하카리의 대박 지속 시간인 4분 11초를 흘려 넘기면 된다는 간단한 승리 공식을 떠올렸지만 불사신을 죽이겠다는 도전 정신이 불타오르면서 전투광다운 정면 돌파 대결을 펼칩니다. 카시모는 하카리의 반전 술식을 멈추기 위해 뇌를 노리고 머리에 번개를 장렬시키거나 대박의 지속 시간이 끝나는 타이밍에 맞춘 전류 공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카리를 공략하려 했지만 결국 하카리를 죽이지 못한 채 카시모의 주력이 먼저 바닥나서 탈진합니다. 카시모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죽이라 했지만 하카리는 100포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고 카시모가 술식 없이 주력의 특성과 조작만으로 싸웠으니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이에 카시모가 자신의 술식은 일회용이며 스쿠나에게만 쓰고 싶다는 말을 덧붙이자 스쿠나 토벌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파악한 하카리가 스쿠나와 싸우게 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손을 잡게 됩니다. 이후 카시모는 얌전히 고전 측에 서서 고조와 스쿠나의 전투를 관전합니다. 빨리 싸우고 싶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고조와 스쿠나의 전투가 결착이 나자마자 스쿠나와의 싸움을 위해 곧장 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상공에서 우라우메가 거대한 얼음 덩어리와 함께 강화합니다. 하카리는 스쿠나와 전투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곧장 현장으로 향해 우라우메를 영역으로 낚아챕니다. 하지만 얼음 덩어리의 하강까진 막아내지 못했고 얼음 덩어리의 내부엔 주구가 들어있었습니다. 카시모는 스쿠나가 주구를 이용한 전격에 맞았지만 전기에 내성이 있는 카시모에겐 효과가 없었고 둘은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카시모는 스쿠나에게 압도적인 강자의 삶에 따라오는 지독한 고독에 대한 물음을 던집니다. 이에 스쿠나는 죄다 배부른 소리만 하고 있다며 자신이 가르쳐줄 테니 덤비라는 말과 함께 본격적인 전투에 돌입합니다. 카시모는 그토록 아껴놨던 술식인 환수호박을 전개해 반전 술식의 출력이 떨어진 스쿠나를 몰아붙입니다. 궁지에 몰린 스쿠나는 단 한 번만 쓸 수 있는 회복 방법인 육체를 생전의 모습으로 되돌려 모든 부상을 회복합니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드러낸 스쿠나가 두 팔로 카시모의 공격을 막으면서 나머지 팔로 카시모를 공격하는 식으로 팔과 입의 개수가 남들의 배라는 신체 조건을 이용해 카시모를 조금씩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스쿠나가 일부러 피하라고 예고해주더니 장인을 맺고 주사를 끝까지 영창한 헤이 확장술식인 세계를 가르는 참격을 보여줍니다. 카시모는 잠시 스쿠나의 일방적인 대화를 듣고 전투를 재개했는데 직전의 상황처럼 서서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피할 수 없는 그물 형태로 짜인 스쿠나의 참격을 맞고 사망합니다. 이후 스쿠나는 카시모를 사후세계에 배웅해주면서 자신 나름의 철학에 대해 말해줍니다. 강하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강자들에게 사랑받으며 전력으로 덤벼오는 강자들을 죽여준 것 역시 사랑인데 그럼에도 고독을 한탄하냐는 말을 건넵니다. 이에 카시모는 그럼 왜 굳이 혼을 나눠 주물이 되어서까지 미래로 넘어왔냐고 질문합니다. 자신은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할 뿐이며 이를 헤아리지 못하는 건 다른 이들의 사정일 뿐이라는 대답을 듣자 카시모는 스쿠나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미소를 지으며 질리지는 않냐라는 말과 함께 이어지는 스쿠나의 대답을 들으며 성불하게 됩니다. 먼 미래에 펼쳐질 사멸회유 플레이어 확보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강자와 교류하며 계약을 맺었던 켄자쿠가 카시모에겐 나름 한 수 접어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을 정도로 400년 전 당대 최강자의 자리에 올랐던 술사입니다. 카시모의 술식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피레침처럼 전하를 축적하는 특제 봉을 사용하면서 기초적인 주력 조작을 곁들인 채술과 봉술만으로 한 시대의 최강자 자리를 논할 수 있었다는 건 기본적인 체급 자체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주술회전의 전투 흐름은 단순 주력의 차이보단 술식 간의 상성이나 파회 혹은 힘겨루기가 주된 전투 양상인데 카시모는 반드시 자멸하게 되는 술식의 특성 때문에 술식을 갈고 닦을 기회가 없어서인지 영역 전개 여부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그 대신 미어갈롱이라고 불리는 간이 영역은 익혔으며 본인만의 주력 특성을 살려 작중에서 가장 다채로운 방식으로 주력을 활용합니다. 일부 주술사는 주력 자체가 특수한 성질을 띠는 일종의 보너스 개념으로 따라오는 이점을 가지는데 카시모의 주력은 전기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전기는 아니지만 전기와 동일한 성질을 지녔기 때문에 카시모가 주력을 담아서 공격하면 확실하게 막아도 감전되듯 데미지 일부가 들어갑니다. 카시모는 이런 자신의 주력 특성을 이용해 자신의 주력을 양전하와 음전하로 분리해두고 상대와의 근접전 과정에서 양전하를 묻히면서 상대에게 일정량의 양전하가 쌓이면 음전하를 방출합니다. 이 음전하와 양전하는 전자기력으로 유도되기 때문에 마치 영역전개처럼 필중 효과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주력이 전기의 특성을 띠는 만큼 단점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카시모가 물에 빠지게 되면 모든 주력이 텅 빌 때까지 강제로 주력을 방출하게 됩니다. 카시모는 이 단점 자체를 극복하진 못했지만 바닷물을 전기분해해서 염소가스를 퍼뜨리거나 대량의 주력을 한순간에 방출해 바닷물에 전도되기 전에 열 에너지로 만들어 수증기 폭발을 일으키는 다양한 활용법을 보여줬습니다. 카시모의 술식은 환수호박입니다. 환수호박은 자신의 주력 특성인 전기를 통해 발현 가능한 모든 현상을 실현하기 최적화된 육체로 개조하는 술식입니다. 뇌내 전기 신호를 활성화해 민첩성을 증폭시키고 물질이 가진 고유 진동수에 최적화된 음파, 내리쬐는 대상을 증발시키는 전자파 등 왜 뇌신이라는 이명이 붙었는지를 증명하듯 그야말로 신의 영역에 근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술식의 변환 과정에서 완전히 갈아엎은 육체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기능은 없어서 술식이 종료되면 육체가 붕괴하면서 자멸하게 됩니다.
반전술식으로 붕괴하는 육체를 복구하면 그만일 것 같지만 카시모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반전술식이 간절했을 텐데 예나 지금이나 본인의 술식은 일회용이라 하는 것을 보면 반전술식은 순수 자질과 재능의 영역이라 안타깝게도 카시모로선 구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시대의 최강자로 군림했던 실력자이자 스쿠나와 겨뤄보고 싶다는 집념이 스쿠나를 토벌해야 하는 주인공 측과 맞아떨어지면서 핵심 전력으로 투입되었던 카시모. 목숨을 대가로 한 술식의 위험을 보여주듯 스쿠나를 쉴 새 없이 몰아칠 때까지만 해도 평생을 아껴뒀던 술식의 보람을 보여주나 했지만 스쿠나가 본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허무하게 털리면서 개성 있는 캐릭터가 또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켄자쿠에 의해 벌어진 주술사들의 데스게임 사멸회유. 사멸에 의한 켄자쿠의 무의전변으로 비술사에서 주술사로 거듭난 인물들과 켄자쿠가 1000년에 걸쳐 계약을 맺었던 당대 인류 주술사들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약 400년 전에 켄자쿠와 계약하면서 새로운 육체를 얻고 사멸회유에 참가한 이시고리 류. 그는 역대 최고의 주력 출력량을 자랑하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주술사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주술의 전 이야기 이시고리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400세 이상, 종족 주물 강생체, 체류 콜로니, 센다이 콜로니, 술식 불명. 과거에 활동했던 술사가 주물의 형태로 봉인된 후 현대에 수육해서 활동하게 되면 그릇이 된 대상의 생체 정보와 기억을 통해 현 시대의 정보를 습득한다고 합니다. 과거의 이시고리는 일본 상투의 일종인 촌막의 머리를 하고 곰방대를 물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현 시대의 주물 강생체로 부활한 후엔 그릇의 본 모습이 투영된 것인지 앞으로 세운 퐁파두르 스타일의 헤어에 얇은 눈썹과 그윽한 눈매를 지녔습니다. 또한 탄탄한 근육질 체형에 가죽 재킷만을 걸치면서 전형적인 90년대 일본 양아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고리는 전력을 쏟아붓는 뜨거운 싸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생전에 그럭저럭 괜찮은 상대와도 겨뤄봤고 좋은 여자와도 만났기 때문에 미련이나 집착이 남을 만한 인생을 보내진 않았지만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을 만큼 희열이 넘치는 전투를 해보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시고리는 후일을 기약하며 켄자쿠와 계약해 자신의 인생에 강렬한 자극을 선사해줄 디저트를 찾기 위해 사멸회유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시고리는 전투를 맛있는 디저트에 비유하며 상대의 강함이나 위험성을 달콤함으로 묘사합니다. 이시고리는 400년 전 카시모와 동시대에 살았다고 언급됩니다. 그 시대의 최강의 주술사는 카시모였지만 이시고리도 역대 최고의 주력 출력으로 이름을 날렸다고 합니다. 켄자쿠는 카시모에게 이시고리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다음 전투 상대로 추천해줬지만 거리가 멀기도 했고 카시모의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아 무산되었습니다. 켄자쿠가 계약한 주술사들은 사멸회유를 기점으로 현대에 부활하게 되었고 이시고리도 그중 하나였으며 77포인트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시고리는 건물 위에서 도르브의 식신이 사라지는 걸 목격하고 점수에 변동이 생긴 플레이어를 확인합니다. 콜로니의 힘의 균형이 깨짐을 확인하고 특급 주령인 쿠로우르시가 행동을 개시할 것을 짐작해 이어지는 오코츠의 전투를 관전합니다. 오코츠의 솜씨를 확인한 이시고리와 상공에서 지켜보던 우로 타카코 중 우로가 먼저 행동을 개시하면서 오코츠와 전투가 벌어지자 이시고리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켜보던 것도 잠시 이시고리는 둘을 동시에 노리면서 주력을 방출합니다. 이시고리의 공격 범위와 위력을 파악한 오코츠는 내버려두면 시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겠다고 판단해 이시고리에게 정면으로 돌진합니다. 이시고리는 주력의 응집체를 여러 갈래로 나눠 유도탄의 형태로 방사해 오코츠를 노립니다. 하지만 오코츠는 공격을 회피하고 순식간에 접근해 이시고리와의 근접전으로 돌입합니다. 이시고리는 오코츠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다가 우로가 다시 참전하자 방해하지 말라며 우로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로의 술식으로 이시고리의 공격 궤도가 틀어지면서 역으로 자신에게 적중합니다. 수차례의 전투와 반전 술식을 통한 회복 때문에 오코츠의 방대한 주력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자 이시고리는 진심으로 실망한 기색을 보입니다.
결국 오코츠가 전력을 끌어내기로 결심해 리카를 완전 현현하면서 본격적인 3파전이 시작됩니다. 리카의 현현 직후 오코츠의 주력이 솟구쳤고 오코츠가 주원과 리카의 연계로 우로를 몰아붙이자 이시고리는 다시금 오코츠에게서 막대한 흥미를 느낍니다. 리카가 이시고리의 공격을 튕겨내고 반격하자 이시고리는 무려 맨주먹으로 리카를 날려버리고 곧바로 오코츠의 근처로 이동합니다. 직후 셋은 이참에 결판을 짓자고 합의라도 한 듯 동시에 영역을 전개합니다. 이시고리와 우로는 오코츠에게 주도권을 넘기지 않기 위해 리카를 결계 내에 들이지 않겠다는 이해가 일치합니다. 그렇게 리카를 들이지 않으려는 두 명의 영역과 리카를 배제할 이유가 없는 오코츠의 영역이 겹치면서 서로의 영역이 밀어내고 갉아먹는 3자간 상세가 벌어집니다. 외부에서 봐도 균열이 보일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안중에도 없던 쿠로우루시가 결계 내부로 진입하자 안 그래도 불안정했던 영역의 결계가 붕괴합니다. 쿠로우루시를 경계하는 우로를 눈치챈 오코츠는 우로를 쿠로우루시 쪽으로 걷어차버렸고 영역 전개 직후 술식이 전부 타버려도 기존과 거의 동등한 화력을 낼 수 있는 이시고리가 둘을 동시에 리타이어 시킵니다. 그렇게 이시고리는 염원하던 오코츠와의 일기토를 성립시킵니다. 오코츠는 리카를 완전 현현시킨 상태에서도 이시고리보다 출력이 떨어짐을 순순히 인정하고 이시고리가 주력을 모으는 시간보다 더 빠르게 주력을 모아 공격할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 서로가 전력을 다하는 싸움에 낭만을 갈망하는 이시고리의 진심 어린 눈동자를 본 오코츠는 이시고리에게 질렸다는 듯 딱 한 번만이라며 서로의 최대 출력을 맞부딪히는 화력전에 어울려줍니다. 그렇게 두 명의 주력이 충돌한 직후 이번엔 리카가 주력을 발사하면서 오코츠가 돌진합니다. 이시고리는 자신만만하게 한 손으로 리카의 공격을 받아내면서 자신에게 돌진하는 오코츠를 향해 주력을 방출합니다. 하지만 오코츠는 모방으로 우로의 술식을 구현해 이시고리의 공격 궤도를 틀어버렸고 리카와의 연계로 맹공을 이어나갑니다. 이시고리는 한계 시간에 도달한 리카를 제압하고 전부 쏟아낸 다음이 있을 줄은 몰랐다고 감탄하며 오코츠와의 치열한 접근전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코츠가 이시고리를 붙잡더니 지면을 강하게 딛고 전투의 끝을 선언하곤 이전에 흘려보냈던 이시고리의 공격을 다시 불러와 이시고리에게 내리꽂습니다. 이제 됐냐는 듯 오코츠가 미소 지으며 올려다보자 모든 걸 쏟아부은 전투에서 확실하게 패배한 이시고리는 후련한 표정으로 고맙고 만족했다는 말과 함께 쓰러집니다. 이후 이시고리는 순순히 오코츠에게 점수를 넘겨주고 퇴장합니다. 한동안은 등장이 없다가 목욕을 끝낸 스쿠나가 센다이 콜로니에 오자 스쿠나의 주력을 느끼고 달콤함이 지나치다고 말한 뒤 거리에서 스쿠나와 마주치게 됩니다. 이시고리는 스쿠나의 참격을 버텨내고 반격하려 했지만 이어지는 스쿠나의 참격으로 얼굴을 3등분 당합니다. 그 후로는 이시고리에 대한 언급이 없고 생존자들이 모였을 때도 보이지 않았기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시고리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대포입니다. 역대 최고의 주력 출력량을 자랑하는 주술사로 이름을 날렸으며 과거 켄자쿠가 동시대의 최강자로 꼽혔던 카시모의 전투 상대로 추천했을 정도의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본 작품은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캐릭터의 잔여 주력량을 마치 MP처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순 없으므로 주력의 총량과 출력량은 어느 정도 선까진 비례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기에 이시고리는 꽤 많은 주력량을 기반으로 세계관 최강의 출력량을 가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시고리의 주력 출력만큼은 오코츠가 리카를 완전 현현한 상태의 최대 출력조차 능가하며 단순 체술의 위력도 대단한지 완전 현현 상태의 리카를 주먹으로 멀리 날려버리거나 오코츠가 확실하게 막아내지 않으면 충격이 가드를 뚫고 들어올 정도라고 합니다. 이시고리의 술식명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술식이 가진 효과는 주력의 방출이라고 합니다. 이시고리는 자신의 앞머리 끝자락에서 주력을 빔의 형태로 발사하는 식으로 활용하며 발사할 때마다 그라니테 블래스트라고 외치는 게 특징입니다. 주력을 모아 일자 형태로 쏘는 게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장거리에서 대상을 저격하거나 여러 발로 쪼개서 유도 형식으로 방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시고리는 영역 전개 직후 술식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전투 방식이나 위력의 변동이 크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선 이시고리가 사용하는 주력의 방출은 술식이 아니라 기초적인 주력 조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시고리의 술식 효과는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주력량의 증폭이나 유도탄 등의 형태로 변형을 가능케 해주는 식으로 편의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시고리의 영역 역시 정확하게 밝혀진 정보는 없지만 400년 전에 활동했던 술사였던 만큼 필중 효과만을 가진 범용적인 형태의 영역으로 추측됩니다. 자신을 충족시켜줄 만한 전투를 경험하고 싶다는 순수한 갈망이 돋보였던 이시고리. 정정당당하게 서로의 전력을 맞부딪히는 뜨거운 전투에서 진심으로 희열을 느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행히 오코츠와의 전투로 만족한 후로는 후련하고 털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군의 형태까진 아니어도 이후의 행적을 기대해볼 법한 인물이었지만 갑자기 스쿠나에게 허무하게 당하면서 많은 아쉬움이 남게 되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켄자쿠에 의해 벌어진 주술사들의 데스게임 3열 회유. 3열 회유엔 켄자쿠가 1000년에 걸쳐 계약을 맺었던 당대 인류 주술사들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무려 1000년이 넘는 과거, 주술의 전성시대였던 헤이안 시대에 활동했던 요로즈. 그녀는 우연히 스쿠나의 고독한 눈을 보고 사랑에 빠지면서 스쿠나를 지독하게 쫓아다녔다고 하는데요. 당대 최고의 정예 주술사 집단이었던 오어장에게 단신으로 보복에 성공했을 정도의 강자였던 그녀는 과연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주술의 전 이야기 요로즈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1000세 이상, 종족 주물강생체, 술식 구축술식. 과거에는 긴 생머리에 흑발에 밝은 동공을 가졌고 송충이 눈썹이 인상적인 외형이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아 후지와라 가문에 발탁된 후 그녀를 담당하는 하인이 붙을 정도로 나름 상전 대우를 받았는데 요로즈는 옷을 입는 걸 상당히 귀찮아했는지 평상시엔 나체로 생활하거나 하오리를 걸치기만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치미키의 육체에 수육한 이후로는 다행히 옷을 잘 갖춰 입고 치미키의 외형을 유지한 채 파인애플을 연상시키는 식으로 머리를 묶었습니다. 과거 회상에서 매일 하인을 괴롭힌다는 묘사를 보면 꽤나 제멋대로인 성격을 지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스쿠나와 혼례식을 하게 되면 기념으로 마을 3개를 멸망시키고 각각의 마을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의 머리를 매달아 썩어가는 과정을 보며 시를 짓자는 말을 보면 과거 회상 이외의 행실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매우 잔혹한 심성을 지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로즈는 스쿠나와 함께 헤이안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로 당대 주술계에서 꽤 이름을 날렸던 강자였습니다. 스쿠나가 당대 최고의 주술사 집단이었던 오어장과 1월 성진대 그리고 후지와라 북가의 정벌대까지 모조리 괴멸시키자 절대적 강자였던 스쿠나와의 우호 관계를 위해 신상제에 초청합니다. 그때 요로즈는 신상제를 구경하고자 돌아다녔는데 스쿠나의 고독한 눈을 보고 한눈에 반하면서 곧바로 스쿠나에게 달려들어 껴안습니다. 스쿠나의 곁에 있던 우라우메가 손에서 냉기를 발산하며 요로즈를 쫓아냈지만 요로즈는 가볍게 피하며 사랑을 가르쳐주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우라우메가 냉기로 쳐냈던 속도보다 스쿠나가 더 빠르게 참격을 날렸는지 요로즈의 상반신에 상처가 벌어지면서 쓰러집니다. 하지만 요로즈가 3열 회유에 참가할 수 있었던 건 훗날 켄자쿠와의 계약으로 주물이 됐기 때문일 테고 켄자쿠 역시 요로즈의 짝사랑에 대해 아는 걸 보면 다행히 그때 죽진 않았는지 이후로도 스쿠나 일행을 계속 쫓아다닌 듯 합니다. 주술고전 측 전원이 후시구로에게 협조하면서 마침내 후시구로 츠미키를 안전하게 이탈시킬 수 있게 되었을 때 모든 이들의 예상을 깨고 과거의 술사가 츠미키의 몸으로 수육했음이 밝혀집니다. 주물강생체는 수육체의 기억을 계승하기 때문에 요로즈의 입장에선 후시구로가 알아서 점수를 벌어다주니 적당히 츠미키 행세를 하며 맞장구만 쳐주다가 점수를 받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룰을 추가합니다. 이후 1000년 만의 싸움이니 싸울 장소와 상대를 자유롭게 택하고 싶다며 등에서 날개를 펼치더니 어디론가 유유히 날아갑니다. 이때 후시구로의 멘탈이 무너지자 스쿠나가 이타도리의 육체 주도권을 잡고 주물화시킨 자신의 손가락을 후시구로에게 먹여 후시구로를 새로운 숙주로 삼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후시구로가 계속해서 저항하자 스쿠나는 목욕 의식으로 후시구로의 자아를 가라앉혔고
보다 확실하게 후식으로의 정신을 붕괴시켜 몸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치미키의 신체로 부활한 요로즈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요로즈는 자신의 고향이었던 센다이 콜로니에 있었고, 스쿠나가 요로즈 쪽으로 이동하자 기존보다 기괴해진 패션과 헤어스타일로 스쿠나를 맞이합니다. 요로즈는 천사도 알아채지 못한 스쿠나를 자신이 알아챈 이유는 사랑이라고 말하며 승부를 통해 자신이 스쿠나를 죽이지 않고 이기면 무엇을 내어주겠냐고 묻습니다. 이에 스쿠나가 자신의 전부를 주겠다고 답하자 요로즈는 결혼하자고 호들갑을 떨더니 투지를 불태우며 목숨을 건 결혼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쿠나가 후시구로의 술식으로 치미키를 죽여서 후시구로에게 최대의 절망감을 안겨주기 위해 어주자가 아닌 10종 영법술만을 사용하자 요로즈는 크게 실망하며 전력을 발휘합니다. 요로즈는 충갑을 두르고 스쿠나와 식신들을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스쿠나는 원록의 반전술식으로 부상을 치료했고 관우의 돌진과 탈토의 교란, 그리고 만상으로 요로즈를 짓누르며 전세를 역전합니다. 이에 스쿠나가 요로즈의 사랑은 겨우 그 정도였냐며 비꼬았고, 요로즈는 절대적인 강자는 고독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스쿠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주는 건 바로 자신이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스쿠나가 실소를 금치 못하자 요로즈는 설마 스쿠나가 이미 사랑을 배웠나 하는 조급함을 느끼고 스쿠나의 고독을 독점하기 위해 죽이겠다고 독백하며 진구를 만들어내고 영역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스쿠나의 머리 위에 법진만이 돌아가고 스쿠나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태연하게 서 있자 요로즈는 크게 당황합니다. 하지만 그때 스쿠나가 마허라를 소환하더니 요로즈를 진구와 함께 베어버립니다. 요로즈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스쿠나는 요로즈가 뭘 구축하든 액체 금속에 기반을 둘 것임을 알고 있었고, 이미 마허라가 액체 금속에 대한 적응을 마쳤다며 요로즈의 페인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요로즈는 죽어가는 와중에도 자신에 대해 그렇게까지 알고 있었다니 기쁘다는 말과 함께 스쿠나에게 무언가를 넘겨주며 사망합니다. 이후에 스쿠나와 카시모와의 전투에서 요로즈가 마지막 순간에 스쿠나에게 넘겼던 물건의 정체는 스쿠나가 생전에 사용하던 주구, 신무에였음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한 스쿠나의 생각도 드러납니다. 스쿠나는 옛날부터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단순히 마땅찮다고 여겼기 때문에 배척했을 뿐이며, 강자들은 강하다는 것만으로 다른 이들에게 사랑받고 그런 자신에게 도전해오는 이들을 직접 죽여주므로 자신이 받아왔던 사랑에 답해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요로즈가 자기한테 고독하다느니 사랑을 모른다느니 설쳐대니 진심으로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합니다. 요로즈는 구축술식을 다룹니다. 구축술식은 자신의 주력을 토대로 특정 물질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술식입니다. 창조하려는 대상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구축할 수 있지만 술식이 종료되어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특징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주력을 소비합니다. 동일한 술식을 보유했던 제닌 마이의 경우 하루에 리볼버 탄환 단 한 발을 만드는 것이 한계였고, 주력의 총량과 출력 모두 동시대의 강자들과 비교해도 결코 부족하지 않았던 요로즈조차 구축술식의 저열한 주력 효율 때문에 골머리를 썩였습니다. 그래도 워낙 우월한 스펙 덕분에 마이보단 훨씬 광범위하고 다채로운 활용법을 보여줍니다. 요로즈는 수많은 주구를 구축해 전투에 활용했고, 물질이 가진 성질은 안정시킨 채 부피를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액체 금속을 주특기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곤충이 자신의 체중 대비 수백 배에 달하는 중량을 들어 올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들의 에너지 효율을 본받고자 충갑이라는 형태로 갑옷을 구축했습니다. 이 충갑으로 신체 능력을 폭발적으로 상승시켜 당대 최고의 정의의 주술사 집단이었던 오허장을 상대로 보복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요로즈가 가진 비장의 기술은 진구로 이론상으로만 실현 가능한 완벽한 구체를 구현합니다. 이 구체에는 접지 면적이 존재하지 않아 접촉 대상과의 압력을 무한대로 낼 수 있어 구체와 닿는 모든 것이 소멸하게 된다고 합니다. 요로즈의 영역 전개는 삼중질고로 병으로 인한 고통이 삼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로즈의 액체 금속으로 모양을 잡고 붙인 듯한 세로로 긴 형태의 장식물들이 떠다니는 새하얀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고대의 술사였던 만큼 별도의 특수 효과보단 필중 효과에 초점을 둔 고전적인 영역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접촉한 모든 대상을 소멸시킬 수 있는 진구에 의한 접촉을 상대에게 필중시킬 수 있게 되면서
이미 요로즈의 구축 술식이 가진 필살에 가까운 살상력에 필중 보정이 더해지므로 그야말로 필중 필살의 경지에 이르게 만들어줍니다. 스쿠나에게 첫눈에 반한 사생팬이자 긴 악연이었던 요로즈. 츠미키의 신체를 통해 부활하면서 고전 측 전원에게 빅엿을 선사했을 뿐 아니라 하필 후시구루에게 수육한 스쿠나에게 살해당하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스쿠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전투 중 남매의 과거사도 함께 나왔더라면 츠미키의 죽음과 후시구루의 절망에 대해 좀 더 몰입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켄자쿠에 의해 벌어진 주술사들의 데스게임 3열 회유. 3열 회유엔 켄자쿠의 무의전변으로 비술사에서 주술사로 거듭난 인물들과 켄자쿠가 천년에 걸쳐 계약을 맺었던 당대 인류 주술사들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약 1000년 전에 켄자쿠와 계약하면서 새로운 육체를 얻고 3열 회유에 참가한 천사. 그녀는 작중 유일하게 수육체와의 공존을 택하면서 쿠루스 하나와 융합체가 되었는데요. 과연 그녀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주술회전 이야기 쿠루스 하나 천사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1000세 이상, 종족 인간, 주물 강생체, 체류 콜로니, 도쿄 제1콜로니, 술식, 야곱의 사다리. 쿠루스 하나는 웨이브가 있는 짧은 금발의 헤어스타일과 눈이 크고 순박한 외관을 가진 소녀입니다. 천사라고 불렸던 주술사의 수육체이지만 천사가 공생을 택하면서 양측의 특성이 외관으로 드러나게 되었는지 머리 위에는 금색의 링이 떠있고 등엔 한 쌍의 청백색 날개가 있습니다. 이 날개로 하늘도 날 수 있으며 천사가 말할 땐 이타도리와 스쿠나처럼 얼굴이나 손 등의 신체 부위에 입이 생성됩니다. 하나와 천사의 관계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알 수 없지만 수육체의 외관과 기억을 흡수한 채 육체 주도권을 쥔 절대 다수의 수육 플레이어들과 달리 천사는 하나의 육체 주도권을 빼앗지 않고 하나와의 공생을 택합니다. 천사는 하나의 과거뿐 아니라 여러 비밀을 알 정도로 친밀한 사이가 되었으며 천사가 하나의 사생활과 판단을 존중하듯 하나 역시 3열 회유에 참가한 수육 플레이어의 몰살이라는 천사의 행동 방침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서로 성격이나 성향이 잘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사는 1000년 전 헤이안 시대 때 멸칠 진무대에 소속되어 스쿠나와 싸웠던 전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4개의 팔과 2개의 입을 가진 스쿠나 특유의 신체에서 비롯된 전투력과 신무의 비천이라는 두 주구 때문에 섬멸당했습니다. 천사는 스쿠나를 죽이기 위해 죽음을 극복해야 할 필요를 느끼면서 훗날을 기약하는 켄자쿠의 권유를 받아들였고 쿠루스 하나라는 수육체를 통해 부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쪽의 영혼을 깊게 가라앉히고 강제로 주도권을 취하는 건 신의 섭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해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는 공생관계를 맺게 됩니다. 과거 어렸을 적의 하나는 부모도 집도 없이 더러운 뒷골목에서 자신과 똑같은 처지의 아이들과 함께 주령이 주는 밥을 먹으며 사육당했습니다. 그곳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무렵 메구미가 정찰용으로 보냈던 옥견을 따라 도망침으로써 겨우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메구미를 운명의 상대로 여기게 되었고 메구미가 자신을 구해주었던 것처럼 자신도 인간을 구하고 싶다는 신념을 가지게 됩니다. 3열 회유편에서 주술고전 측이 고조의 봉인을 푸는 방법을 찾던 중 저주와 관련된 모든 현상을 소멸시킬 수 있는 고대 주술사가 있다는 펜겐의 언급으로 존재를 알리게 되면서 고조 사토루의 봉인을 풀기 위한 주술고전 측의 최우선 행동 방침이자 표적이 됩니다. 보유한 술식의 특성 덕분에 콜로니 간의 자유로운 출입과 이동이 가능했던 천사는 주력만 가득했던 도쿄 제2콜로니에서 제1콜로니로 이동하던 중 다수의 플레이어와 전투를 벌이고 쓰러진 메구미 위에서 등장합니다. 메구미를 들고 이동하던 중 이타도리, 타카바와 합류하게 되면서 다 함께 호텔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깨어난 메구미가 자신을 구해준 이유와 정체를 묻자 하나의 뺨에서 입이 생기더니 천사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하나의 과거까지 말하려다 가로막히자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천사는 자신의 정체와 술식에 대해 설명하고 수육한 플레이어의 몰살이라는 목적을 밝힙니다.
수육한 플레이어를 수육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순 없지만 주물의 봉인을 해제하는 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는데, 그 전에 자신들을 도와 타천이라 불리는 플레이어를 죽이는 걸 도와주면 이후에 옥문강 봉인을 풀어주겠다고 답합니다. 서로 적대하거나 흩어질 이유가 없으므로 주술고전 측과 행동을 함께하게 되었고, 치미키의 3일 회유 이탈을 위해 움직입니다. 자신의 대역 플레이어를 구하고 100포인트를 소비하면 3일 회유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룰을 추가하고 마키에게 치미키의 전송을 부탁합니다. 천사는 혹시나 치미키가 전송될 때 하늘에서 떨어질 상황에 대비해 상공에서 대기합니다. 무사히 전송된 치미키는 포인트를 전달받았고 그대로 포인트를 소비해서 이탈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치미키가 새로운 룰을 추가하면서 요로즈라는 수육 플레이어였음이 밝혀집니다. 직후 요로즈가 날개를 펼치고 이동하려 하자 다 함께 요로즈를 쫓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이타도리와 스쿠나가 과거에 맺었던 속박에 의해 스쿠나가 이타도리의 육체 주도권을 쥐면서 하나는 스쿠나에게 목이 졸린 채 기절하게 됩니다. 스쿠나에게 1분 동안 주도권을 내어주는 대신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없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그 대상에 이타도리 자신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스쿠나는 자신의 손가락을 뜯고 주물러해 메구미에게 먹이고 강제로 수육합니다. 천사의 힘 덕분에 빠르게 깨어난 하나는 스쿠나가 메구미의 신체를 빼앗은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야곱의 사다리를 전개합니다. 수육은 주술적으로 발생한 현상이기 때문에 천사의 술식 효과가 절대적이었는지 스쿠나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사이에 스쿠나가 메구미로 돌아온 척 연기하자 하나는 천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메구미에게 안기기 위해 가까이 다가갑니다. 천사의 우려대로 술식을 멈추기 위한 스쿠나의 연기였고, 하나는 그대로 스쿠나에게 날개와 팔을 물어뜯기면서 큰 상처를 입고 리타이어합니다. 하나는 다행히 추락사를 면하고 이에일이 쇼코의 치료를 받아 회복되었지만 전투엔 나서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근처에 있던 오코츠가 천사도 스쿠나처럼 수육체를 갈아탈 수 있냐고 묻자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도 죽은 뒤 주물이 되는 방법을 모르는데, 스쿠나는 한 번 주물화를 경험한 것만으로 자신의 영혼을 주물로 잘라 나누는 법을 터득해서 수육체를 갈아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답합니다. 이후 전투의 협력은 불가능하지만 타천의 소멸을 위해 주술고전 측을 돕기로 한 천사는 옥문강의 뒷문을 통해 고조의 봉인을 풀어주고, 타카바 후미히코의 술식을 눈치채 그를 켄자코의 상대로 추천하는 식으로 주술고전 측의 작전 수립에 도움을 줍니다. 사멸회유에 참가한 수육 플레이어들은 모두 켄자쿠와 계약을 맺고 주물이 됐다가 새로운 육체를 얻게 되면서 현대에 부활했는데, 켄자쿠가 계약을 권했다는 것 자체가 천사 역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주술사였음을 증명합니다. 천사는 주술과 관련된 모든 술식과 현상을 해제할 수 있는 매우 특이한 술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주술적인 방법으로 환생한 수육 플레이어들의 존재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전투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술식은 아니다 보니 전투력을 운운하긴 힘들지만 대수육 플레이어 한정으로 절대적인 상성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 이미 15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천사의 사멸회유 행동 방침이 모든 수육 플레이어의 말살이라 그런지 당시 이미 수육 플레이어를 소멸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의 술식은 야곱의 사다리입니다. 주술과 관련된 모든 현상을 소멸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으며, 술식을 발동할 땐 나팔을 불고 빛을 불어넣는 듯한 동작을 취합니다. 모든 주술적 효과를 소멸시킨다는 술식의 특성 덕분인지 결계에 가로막히지 않고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술식 발동 시 하늘의 마법진이 펼쳐지고 일직선으로 빛이 떨어집니다. 비교 대상이 없는 유일무이한 효과 때문인지 작중 전개의 핵심을 이끌었을 정도의 중요성을 지녔습니다. 고조의 봉인을 풀 수 있었던 것도 천사의 술식 덕분이었고, 천사의 술식이 수육 플레이어에게 극상성이라는 점은 강제로 메구미의 육체 주도권을 빼앗은 스쿠나도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연이은 전투로 출력이 약해진 상태이긴 했지만, 오코츠가 야곱의 사다리에 필중 효과를 부여하자 스쿠나는 미어갈롱을 상시로 두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스쿠나의 팔과 입 절반을 봉인시키면서 전투력을 억제했기 때문에 성립된 전투였습니다. 수육체인 쿠루스 하나와 공생을 택한 유일무이한 고대의 주술사 천사. 이능 배틀물의 단골 소재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밸런스 붕괴의 주범이기도 한 이능력 무효화라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최근 전개에서 스쿠나가 미어갈롱을 풀었을 때 야곱의 사다리가 적중했음에도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술식의 설정 붕괴라는 혹평을 받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술회전엔 천년을 살아온 주술사들도 존재합니다. 그들 중엔 세상을 지키려는 자도 있지만 세상을 파멸의 길로 이끌으려는 자도 있습니다. 주술회전의 최대 흑막이자 만악의 근원인 켄자쿠. 그는 혹은 그녀일지도 모를 정도로 본래 성별마저 불분명하며 긴 세월에 걸쳐 습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하며 판을 짜고 구현하는 능력은 감히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켄자쿠가 보고 싶어 했던 세상의 모습은 어떨지, 그리고 그는 과연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간디 채널의 주술회전 이야기 켄자쿠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1000세 이상, 이명 사상 최악의 주술사, 술식 육체 강탈, 현 육체 게토 스구루. 현재 켄자쿠는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던 게토 스구루의 외관을 베이스로 이마에 가로로 길게 꿰맨 자국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뚜껑은 매듭을 풀면 열리는 식으로 내부에 이빨이 달린 이 형의 뇌가 바로 켄자쿠의 본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게토 외에도 켄자쿠가 거쳐온 육체 몇몇의 이름이나 외관은 공개되었으나 정작 켄자쿠의 원래 육체나 정보에 대해선 성별조차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켄자쿠는 텐겐을 벗이라고 부르거나 텐겐의 행동 양식을 다 꿰뚫어보듯 서로 잘 아는 사이처럼 여기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또한 1000년 이상을 살아온 존재답게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 또한 많은데 켄자쿠만이 보유한 대표적인 지식은 주술사의 주무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강자들과 계약을 맺고 그들의 시체를 주무라에 현대에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 중엔 헤이안 시대의 저주의 왕이라 불렸던 료멘 스쿠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켄자쿠의 동기는 순수한 흥미와 재미뿐이기에 자신의 흥미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세상이 망하거나 목숨의 위협을 받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스탠스를 취합니다. 켄자쿠는 일본 전역에 걸쳐있는 텐겐의 결계를 이용해 텐겐과 일본 전 인류를 동화시켰을 때 만들어질 무언가를 보고자 합니다. 텐겐을 인류와 동화시키기 위해선 텐겐이 불사이지만 불로는 아니란 점을 이용해 성장체와의 융합을 막고 텐겐의 나이가 초기화되는 것을 막아서 인간을 초월한 주령과 비슷한 존재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켄자쿠의 노력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엔 유관을 가진 술사에게 가로막히자 이후 유관을 타고난 자와 텐겐의 성장체가 될 자를 생후 1개월 이내에 모두 찾아내 죽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텐겐의 동화 당일만 되면 유관의 술사와 성장체가 어떻게든 나타나면서 켄자쿠는 끝내 텐겐의 동화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텐겐의 말에 의하면 본인과 유관, 성장체는 주력에 기반한 매우 강력한 인과의 사슬로 이루어져 있어 반드시 이행되는 확정된 미래라고 합니다. 하지만 천녀 주박으로 주력으로부터 완전히 박탈된 후식으로 토우지라는 존재가 나타나 텐겐의 동화 및 성장체에 관여하게 되면서 그토록 강력하게 유지되었던 인과의 사슬이 끊어졌고 텐겐은 성장체와의 동화에 실패합니다. 켄자쿠는 이 시점부터 본격적인 계획에 가닥이 잡혔는지 큰 변수를 창출할 수 있는 게토의 몸을 갈취하면서 텐겐과 인류의 동화를 본격적으로 준비합니다. 켄자쿠는 본인의 술식으로 죽음을 극복해 1000년에 걸쳐 다양한 육체로 갈아탔는데 모든 육체에 대한 정확한 행적까진 밝혀지지 않았으나 몇몇 육체의 주인과 행적은 공개되었습니다. 400년 전의 행적과 모습이 살짝 공개되었는데 텐겐과 인류의 동화에 필요한 의식인 사멸회유의 밑작업을 위해 수많은 강자를 접하고 꾸준히 주무라를 했습니다. 150년 전엔 카모 노리토시의 육체를 갈취해 주령을 임신할 수 있는 여성과 주령 사이에서 자신의 피를 섞어 총 9개의 특급 주물, 주택 구상도를 창조합니다. 이때 최악의 주술사라는 이명을 얻게 되었고 이는 전부 육체를 빼앗은 켄자쿠의 소행임에도 카모 노리토시는 가문과 주술계의 오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작품의 현 시점으로부터 16년 전 켄자쿠는 이타도리 카오리라는 여성의 신체로 스쿠나의 그릇인 이타도리 유지를 직접 잉태하고 낳았습니다. 주령과 비슷한 존재가 된 텐겐을 강제로 조복시킬 수 있는 게토를 눈여겨보고 있었는지 게토의 백기 야행이 실패하고 고조에게 살해당했을 때 게토의 신체를 강탈하면서 전면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켄자쿠가 가장 우선시했던 목표는 언제나 자신을 막아선 유관술사의 대비였습니다. 하지만 유관술사를 미리 찾아내서 살해하더라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순간엔 반드시 등장하기 때문에 유관은 한 시대에 단 한 명만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해 옥문강을 통한 봉인이라는 선택지를 취합니다. 허나 현대 최강이라 불릴 정도로 막강한 주술사인 고조 사토루를 봉인하는 건 쉽지 않았기에 특급 주령 집단과 손을 잡고 세력을 만들어 어떤 존재든 가질 수 있는 특급 주물인 옥문강의 고조를 봉인하는 데 성공합니다. 메이메이와의 전투 장면은 생략되었지만 수많은 까마귀를 대동한 메이메이의 공격을 모조리 요격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후 마이토를 조복시키고 소용돌이로 술식을 추출한 뒤 원격 무의전변을 전개해 그동안 주물로 만들어뒀던 주술사들을 깨우고 생득술식은 보유했지만 뇌의 구조가 달랐던 비술사들의 영혼을 강제로 개조하면서 3일 회유를 개최합니다. 계획을 위한 퍼즐을 모두 모은 켄자쿠는 주술계에서 보수파의 모체인 카모가를 휘어잡고 텐겐이 있는 홍성궁에 침입합니다. 그를 호위하던 츠쿠모 유키와 초쇼우를 2대1로 상대하면서 초쇼우를 제압하고 츠쿠모와 텐겐의 협공, 그리고 츠쿠모의 자포까지 전부 받아넘긴 뒤 무방비해진 텐겐을 주령조술로 조복시키면서 마침내 텐겐을 소나귀에 넣게 됩니다. 1차적으로 원했던 목표를 다 이뤘으니 켄자쿠는 스쿠나 측과 함께 행동하면서 더 진행할 이유가 없어진 3열 회유를 종료시키기 위해 움직입니다. 3열 회유의 영속성에 영향을 주는 룰은 추가할 수 없지만 3열 회유의 베이스는 텐겐이 일본 전역에 깔아둔 결계인데 그 텐겐이 자신의 손에 떨어졌으니 룰을 추가하지 않으면 3열 회유를 강제로 종료하겠다고 협박해 3열 회유의 신규 플레이어 참가를 중단하고 본인과 스쿠나를 제외한 모든 플레이어가 사망하면 3열 회유를 종료한다는 룰을 추가합니다. 이후 봉인이 풀린 고조와 스쿠나의 결전이 벌어졌을 때 켄자쿠는 3열 회유를 종료하기 위한 조건 충족을 위해 나머지 3열 회유 플레이어를 사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타카바 후미히코를 보고 자신을 막기 위한 인선임을 파악했지만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가볍게 주령으로 대처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공격이 통하지 않은 게 아니라 통하지 않은 것으로 된 것에 대해 이질감을 느낍니다. 켄자쿠는 모든 술식엔 반드시 허점이 있다며 침착하게 술식의 발동 조건을 분석했는데 그 와중에 타카바의 썰렁한 개그는 참기 힘들었는지 저질 개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타격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엔 타격이 제대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자 타카바의 술식은 본인의 자신과 확신을 바탕으로 타카바가 웃기다고 확신한 이미지를 현실에 강제적으로 구현하는 효과임을 밝혀냈고 본인이 웃기지 않다고 인정하게 되면 술식이 취소된다는 점까지 파악합니다. 타카바를 쓰러뜨리기 위해선 자신이 타카바보다 개그에 소질이 있음을 증명해야 했기에 본격적인 개그 배틀이 펼쳐집니다. 의외로 켄자쿠는 개그에 소질이 있는지 개그 센스를 발휘해 타카바를 심적으로 몰아붙이고 특급 반령 앙루왕 대학을 소환합니다. 하지만 타카바가 개그로 주령을 한 번에 터뜨리자 아무리 몰아붙여도 개그로 확실하게 승리하는 것 외엔 폭력으로는 결판을 낼 수 없음을 깨닫고 더욱 치열하게 개그를 주고받게 됩니다. 켄자쿠는 타카바와의 전투를 수백 년 만의 즐거움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즐기면서도 자신에게 착실하게 데미지가 쌓여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슬슬 결판을 낼 필요성을 느낀 켄자쿠는 클라이맥스라는 듯 타카바와 함께 스테이지에 오릅니다. 둘은 만담 개그를 펼쳤고 타카바는 자신들을 보며 웃는 관객들을 보자 진심으로 만족했다며 갑자기 현실로 돌아와 상복을 입고 눕더니 전투 의지를 상실했음을 표현합니다. 켄자쿠는 진심으로 재미있었다며 활짝 웃어주며 그의 임종을 지켜주는데 그 순간 오코츠가 켄자쿠에게 접근합니다. 켄자쿠는 곧바로 반중력 기구로 대처했지만 그보다 오코츠가 더 빠르게 켄자쿠의 목을 떨어뜨립니다. 켄자쿠는 어째서 오코츠의 접근을 감지하지 못했는지 분석했는데 그 이유는 타카바가 켄자쿠와의 개그 배틀을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구현되어 외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되었음이 밝혀집니다. 켄자쿠는 끝내 이루지 못한 목표는 아쉽게 됐지만 자신의 의지는 이어진다는 암시를 남깁니다. 게토의 육체 지배권 소멸로 인해 주령조술의 지배에서 벗어난 주령들이 폭주했고 마지막 숨이 붙어있던 켄자쿠는 오코츠가 주령들을 정리하는 틈을 타 텐겐의 인류와의 초중복 동화 발동권을 스쿠나에게 양도하겠다는 룰을 추가합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싸운 상대가 타카바라서 만족한다는 말과 앞으로 분명 재미있어질 것이라는 유언을 남기고 오코츠의 검에 머리를 관통당하며 사망합니다.
켄자쿠는 특급 술사인 게토의 몸을 갈취한 기준에선 스쿠나와 고조 바로 다음 가는 라인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켄자쿠에게서 가장 돋보이는 강점은 단순히 게토의 술식이나 체급에서 오는 강함이 아니라 천년에 걸친 활동을 통한 견문과 지혜입니다. 켄자쿠는 항상 뒤에서 판을 짜는 식으로 암약하는 책략가의 면모가 돋보이는 인물인데요. 게토의 체급 덕분에 직접적인 전투력도 확보했음에도 상대를 순수 무력으로 압도하는 흐름보단 각종 수싸움이나 심리전, 신중함, 정보력 등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서서히 끌어가는 편입니다. 또한 작중 인물들의 능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반전술식도 어느덧 흔해진 감이 있지만 단순 부상이 아니라 결손된 신체 부위를 복구하는 건 여전히 극소수의 인물만이 가능합니다. 갈아탔던 모든 육체의 술식을 다룰 수 있는지 혹은 숨기고 있는 술식이 더 있는지는 불명이나 작중에선 총 3가지 술식을 사용했습니다. 켄자쿠 본인의 술식 명칭이나 절차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육체를 강탈할 대상의 뇌를 바꿔치기 하면 대상의 육체뿐 아니라 술식과 기억까지 강탈합니다. 켄자쿠에게 강탈당한 육체의 이마엔 상처를 실로 꿰맨 듯한 가로로 긴 흉터가 생기며 켄자쿠는 이 술식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주술사의 육체로 영혼이 담긴 주물을 만들어 사멸회유를 위한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외엔 강탈했던 육체의 소유자가 보유했던 생득술식을 사용하는데요. 게토의 주령 조술로 주령을 활용한 전투나 소용돌이를 통한 일격 및 술식 추출, 그리고 기어이 텐겐까지 지배하에 두었습니다. 마지막엔 이타도리 카오리의 술식인 반중력 기구도 사용했는데요. 중력을 잠시 약하게 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로 본래는 형편없는 출력과 발동 시간 때문에 전투에 활용하기 어려운 술식이지만 켄자쿠는 술식 반전을 통해 출력을 끌어올려 자신 주변의 중력을 증가시켜 투사체를 차단하거나 상대의 움직임을 멈추는 식으로 활용합니다. 결계술의 1인자이자 살아있는 역사로 여겨지는 텐겐이 켄자쿠에 대해 자신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결계술의 달인이라고 칭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켄자쿠는 작중 스쿠나와 유의하게 결계로 공간을 분단하지 않은 채 영역을 전개하는 신기를 보여줍니다. 작중에선 반중력 기구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며 영역 자체의 상세한 효과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켄자쿠가 구사할 수 있는 술식 중 하나의 필중 효과를 부여하는 정도로 추정됩니다. 켄자쿠 정도의 결계술의 달인은 간이 영역조차 다른 술사들과 차원이 다르다고 하며 영역 간의 줄다리기 능력도 뛰어나 츠쿠모의 간이 영역을 순식간에 갉아먹었습니다. 주술회전의 만학의 근원이자 최대 흑막인 켄자쿠, 모종에 깊은 원한이 있어서 타락했다거나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싶다는 식으로 야심이나 포부 넘치는 동기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흥미를 충족하기 위한 순수 악 민폐덩어리가 켄자쿠의 개성인데요. 그렇게 치밀하게 판을 짰음에도 다소 허무하게 퇴장했다는 점 때문에 차라리 나중에라도 재등장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켄자쿠가 사멸해유를 개최하면서 수백 년 전, 길게는 1000년 전에 활동한 주술사들이 새로운 육체를 통해 부활하게 되었는데요. 주술의 전성시대인 헤이안 시대에 활동했고 역대 최강의 주술사이자 주술회전의 최종 빌런인 스쿠나의 유일한 충성스러운 신복 우라우메, 그 혹은 그녀인지조차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정도로 알려진 개인 정보는 적지만 어지간한 1급 주술사를 능가하는 실력의 우라우메는 과연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주술회전 이야기 우라우메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1000세 이상, 종족 주물 강생체, 술식 빙응주법, 통칭 동성. 우라우메는 뒤통수부터 머리 양옆으로 이어진 붉은색 문양이 있는 백색의 바가지 머리를 지녔고 긴 속눈썹과 짙은 분홍색 눈을 가졌습니다. 공식적으로 미모의 인물이라고 알려졌으나 성별이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며 자신의 본래 육체와 수육체의 차이 때문인지 전체적인 외관은 비슷하나 약간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과거엔 머리가 더 짧고 붉은 문양이 없으며 다소 신경질적인 눈매를 가졌다면 현재는 머리가 살짝 길어지면서 보브컷 형태에 가까워졌고 눈매도 순해지면서 기존보다 차분한 인상이 되었습니다. 복장의 경우 스님의 복장인 가사를 수하고 있습니다. 스쿠나는 생전에 아내나 자식이 없었고 부하로 우라우메가 있었다는 이미지라고 합니다.
요로즈가 스쿠나와 조우하자마자 우라우메도 수육했냐고 질문한 것을 보면 이전부터 항상 함께 다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팬북에 의하면 스쿠나의 쾌감은 먹는 것이라 하며 육류를 좋아하고 그중 인육을 특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인간을 조리하는 건 매우 어려운데 우라우메가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스쿠나 옆에 서는 게 허락됐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스쿠나의 술식인 어주자의 주자는 주방 혹은 조리기구를 보관하는 상자를 뜻하고 스쿠나의 기술인 해와 팔은 일본에서 요리 재료를 써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우라우메의 능력이 냉동고를 연상시켜 이들의 능력은 요리에서 모티브를 딴 한 쌍의 페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우라우메는 사멸해유편에서 헤이안 시대에 활동했던 요로즈의 회상으로 등장합니다. 당시 수도였던 헤이안교에서 스쿠나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신상제에 초청했을 때 요로즈가 신상제를 구경하고자 돌아다니다가 스쿠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로즈가 스쿠나에게 달려들어 껴앉자 스쿠나의 곁에 있던 우라우메가 손에서 냉기를 발산하면서 요로즈를 쫓아냈습니다. 이 외에 우라우메의 과거 행적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라우메는 대다수의 주물 강생체들과 다르게 사멸해유 시작 전부터 육체를 얻었는지 시부야 사변편부터 활동합니다. 시게모 하루타에게 주술고전의 보조 감독들을 죽이라는 명을 내리고 조고가 스쿠나에게 재령당했을 때 스쿠나를 찾아가 마중 나왔다며 인사를 올립니다. 이에 스쿠나는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허라를 상대하러 향하기 전에 우라우메에게 후일의 재회를 기약하는 말을 남기자 감담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 켄자쿠가 주술고전 측을 상대하고 있었을 때 초쇼우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등장합니다. 우라우메는 초쇼우의 처녀를 손으로 막아내고 술식을 사용해 주술고전 측 전원을 얼어붙게 한 뒤 반전술식으로 여유롭게 회복합니다. 이타도리가 초쇼우를 구해내고 니시미야가 우라우메의 주의를 끌었지만 우라우메는 여유롭게 대처한 뒤 다시 한번 전원을 얼립니다. 그때 특급 술사인 츠쿠모 유키가 난입했고 이전에 처녀를 막아냈을 때 스며들은 초쇼우의 독이 우라우메의 체내에 퍼지면서 술식 유지에 실패하자 주령을 푸른 켄자쿠의 뒤를 따라 후퇴합니다. 켄자쿠는 사멸해유 콜로니의 주력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우라우메와 함께 미국의 죽직들과 접선합니다. 주력을 다루지 못하는 비술사라 한들 죽는 순간엔 커다란 주력을 방출하기 때문에 일부러 주술의 존재와 메리트를 알리면서 다수의 미군 투입 유도에 성공해 사멸해유 콜로니에선 미군과 주술사 간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후 켄자쿠는 텐겐의 조복을 마치고 마키에게 멸문당한 제닌가에서 우라우메와 합류합니다. 우라우메는 징벌방의 구조를 살펴보고 만족하며 스쿠나의 목욕을 위한 준비에 착수합니다. 스쿠나가 메구미의 신체에 완전히 동화되지 못해 불안정한 채로 이타도리와 마키의 협공을 버텨내던 중 준비를 다 마친 우라우메가 스쿠나를 마중 나갑니다. 우라우메는 등장과 함께 넓은 범위를 단숨에 얼리면서 마키와 이타도리를 제압합니다. 스쿠나도 안정화의 필요성을 느꼈는지 육체를 다듬겠다며 욕조를 준비하라고 명했고 우라우메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답하자 스쿠나의 칭찬을 듣고 속으로 매우 기뻐합니다. 이어서 스쿠나가 소환한 누에를 타고 함께 이동하던 중 이타도리가 얼음을 깨고 나와 스쿠나를 쫓았는데 스쿠나가 과거 하리마에 누굴 닮지 않았냐고 하자 확실히 인매가 닮은 것 같다며 이타도리를 비웃습니다. 이후 우라우메는 스쿠나의 목욕을 기다릴 겸 켄자쿠와 소소한 대화를 나눕니다. 사멸회유를 끝내겠다는 앞으로의 예정에 대해 듣고 목욕에 흥미가 생긴 켄자쿠가 기존의 목욕을 어떻게 주령으로 구현했는지 그리고 목욕의 효과에 대해서 묻자 주령은 죽으면 소실 반응 때문에 재가 되어 사라지게 되지만 우라우메는 자신의 술식으로 주령의 핵에 해당하는 부위를 얼려서 가사 상태로 만들고 나머지 부위를 잘게 썰어 엑기스를 뽑아낼 수 있다고 하며 이것에 몸을 담그면 마에 가까워지고 수육체의 영혼을 깊은 곳에 가라앉힌다고 답합니다. 쭉 스쿠나와 함께 다닌 것으로 추정되지만 별다른 행적을 보이진 않았고 켄자쿠가 본인과 메구미 그리고 히미 시오리를 제외한 모든 플레이어가 죽으면 사멸회유를 종료한다는 룰을 추가하면서 우라우메가 수육한 육체의 본명이 공개됩니다. 이후 옥문강에서 풀려난 고조가 스쿠나를 도발했을 때 화를 내며 달려들었지만 고조의 주먹 한 방에 날아가면서 리타이어합니다. 스쿠나와 고조의 결전을 앞뒀을 때 우라우메는 찾지 못했던 스쿠나의 손가락 5개 중 4개를 찾아냅니다. 어느덧 결전의 날이 다가왔고 고조가 개전을 선포하듯 최대 출력의 허식자를 날리자 스쿠나와 함께 있던 우라우메도 휘말립니다.
다행히 스쿠나가 양팔로 막아냈지만 우라우메는 충격의 여파를 버티지 못했는지 건물 파편 속에 거꾸로 처박혔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큰 부상은 없었고 고조와의 전투 이후 스쿠나에게 주구를 전달하기 위해 상공에서 거대한 얼음 덩어리와 함께 낙하합니다. 그런데 카시모와 스쿠나의 대결을 붙여주겠다고 약속한 하카리가 난입해 우라우메를 영역으로 납치합니다. 우라우메는 하카리의 영역에 발이 묶였지만 얼음 덩어리에 봉인해둔 주구는 무사히 전달되었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카리를 상대하게 됩니다. 우라우메는 하카리와 치열한 접전을 벌였지만 하카리의 전자동 반전 술식을 뚫을 수 없었는데 하카리 역시 우라우메를 상대로 고전합니다. 스쿠나가 고전 측과 연이은 전투를 하고 있을 때 둘 다 전신에 찰가상을 입고 숨을 헐떡이며 지쳐있는 모습으로 등장했는데 스쿠나 쪽의 전투 양상을 자세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쯤 되면 적당히 투닥거리면서 그냥 관전이나 하고 있나 싶기도 한데요. 스쿠나의 주력이 확실하게 사그라지고 있다며 승리를 확신한 하카리에게 스쿠나는 아직 진심을 내지 않았다고 받아칩니다. 우라우메는 헤이안 시대의 저주의 왕이라고 불리며 공포의 화신이었던 스쿠나의 유일한 부하이자 신복인 만큼 실력과 경험 모두 확실하게 겸비한 강자입니다. 카모의 반응에 따르면 얼음 술식 자체가 꽤 레어한데 상당히 높은 경지의 술식인 듯 합니다. 2급 술사인 니시미야의 술식을 귀찮다는 듯 맨손으로 쳐서 떨어뜨렸을 정도의 여유를 보여줬지만 켄자쿠가 고개만 틀어서 가뿐하게 피한 처녀를 겨우 반응해서 손으로 막아내거나 초쇼우의 독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 그리고 고조의 주먹을 피하지 못한 것을 보면 1대 다수를 단숨에 제압하기에 최적화된 술식을 보유한 만큼 피지컬이나 맷집이 특출나진 못한 쪽으로 밸런스를 잡은 것 같습니다. 우라우메는 얼음 계열의 술식인 빙응 주법을 사용합니다. 우라우메가 술식으로 사용한 기술은 상대를 향해 입에서 얼어붙은 안개 구름을 내뿜고 안개 입자가 어느 정도 퍼졌을 때 전방위를 광역으로 얼어붙게 하는 상지, 냉기를 두른 손을 지면에 가져다 대면 지면에서 무수한 고드름이 돋아나 상대를 추적하며 솟아난 고드름을 상공에 사출시키고 쪼개어 무수한 얼음 파편을 투하하는 직폭이 있습니다. 동결 상태를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주력을 집중해야 하며 상대는 얼어붙은 상태에서 억지로 움직이다간 얼음과 함께 몸이 깨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신체 능력 하나만큼은 초월자의 경지에 이른 마키조차 저항하지 못했고 고전 측에 불 관련 술식 보유자가 없어서인지 동결 상태에서 벗어난 경우는 적혈 조술의 정린, 형린 약동으로 체온을 높이는 방법 외엔 없었습니다. 주술회전의 최종 빌런이자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스쿠나의 유일한 신복, 우라우메. 그 누구도 곁에 두지 않을 것 같은 스쿠나가 오랜만에 재회에 활짝 웃으며 반기고 사소한 실수조차 너그럽게 용인하며 부하다운 대접을 해주고 있는 유일한 인물인데요. 아직까지도 모호한 성별이 확실하게 밝혀질지, 그리고 하카리와의 싸움을 통해 영역 전개 여부도 밝혀질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주의 왕, 사상 최강의 주술사, 타천 등 수많은 이명을 거느린 사상 최강의 주술사 루멘 스쿠나. 과거 그를 토벌하려 했던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헤이안쿄는 그와 적대하는 것을 포기하고 우호 관계를 맺으려 했을 정도로 악명을 떨쳤는데요. 그의 악명은 사후 1000년이 넘도록 전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켄자쿠의 치밀한 계획으로 스쿠나가 이타도리의 몸에 수육하게 되면서 그는 현세에 재림한 악몽으로 부활했는데요. 과연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주술회전 이야기 스쿠나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명, 불명, 나이, 1000세 이상, 종족, 주물 강생체, 술식, 어주자, 통칭, 루멘 스쿠나, 저주의 왕, 사상 최강의 주술사, 타천. 스쿠나는 2개의 눈과 입, 그리고 4개의 팔이라는 이형의 신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술을 사용할 때 전력을 내기 위해선 입은 주사 영창을, 양손은 장인을 맺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술적으로 완벽한 육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스쿠나에겐 알려지지 않은 본명이 따로 있었음에도 하나의 몸에 2개의 얼굴과 4개의 팔다리를 가졌다는 일본 요괴 루멘 스쿠나와 외관이 흡사하고
인간을 초월한 강함 때문에 료멘 스쿠나, 줄여서 스쿠나라는 호칭이 널리 퍼지면서 이름처럼 쓰인 케이스입니다. 스쿠나는 싫어하는 것도 딱히 없고 즉흥적으로 관심이 생긴 것 외엔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는 무심한 성격을 지녔습니다. 그래도 몇 안 되는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먹는 것이었다고 하며 사람 간의 인연도 부질없다고 생각해 그동안 아무도 곁에 두지 않았던 스쿠나였지만 우라오메가 누구보다도 맛있는 인간 요리를 선보이자 유일하게 자신의 옆에 서는 것을 허가하고 항상 곁에 두었다고 합니다. 스쿠나는 헤이안 시대의 쌍둥이로 태어날 운명이었습니다. 주술적으로 쌍둥이는 동일인물로 간주되어 주력 비례의 법칙에서 예외가 생기는 등 일반적으로 흉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스쿠나를 임신했던 친모는 굶주린 상태였고 뱃속에 있던 스쿠나는 자신까지 아사하기 전에 함께 뱃속에 있는 자신의 반쪽을 잡아먹어 굶어 죽을 운명을 극복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다른 쪽을 잡아먹은 여파인지 스쿠나는 팔과 눈이 각각 4개, 입이 2개인 이형의 육체를 갖게 되었고 쌍둥이의 운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스쿠나가 청년이 되었을 무렵 신무해와 비천이라는 두 주구를 다루며 자신에게 대항하는 모든 주술사를 굴복시키고 악명을 널리 떨칩니다. 헤이안쿄는 스쿠나를 굴복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그를 적으로 돌리지 않겠다는 의미로 신상제에 초대합니다. 스쿠나가 신상제에 방문한 날 요르즈와 만나게 되면서 악질 사생팬 하나가 붙게 됩니다. 스쿠나는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으나 엄연한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수명의 제한을 거스를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훗날 부활시켜줄 테니 자신에게 협조해달라는 켄자쿠의 제안에 흥미를 보이고 수락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20개의 손가락에 영혼을 담아 주물이 된 채 1000년이란 시간을 기다립니다. 현대에 이르러 주령 사건에 휘말린 이타도리가 후시구로를 지키기 위해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게 되면서 스쿠나는 이타도리의 몸으로 현현합니다. 너무나도 오래간만에 해방감과 더불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세상의 모습에 감탄하며 어떻게 날뛸지 한박 웃음을 지었을 때 어찌된 영문인지 이타도리가 스쿠나의 영혼을 억누릅니다. 스쿠나는 간간히 이타도리의 신체에 입을 만들어 발언권 정도는 획득할 수 있었지만 육체의 주도권을 빼앗을 수 없어서 공존을 택하게 됩니다. 이타도리가 주술고전에 입학해 성장해 나갈 때 스쿠나는 이타도리의 체내에서 멍 때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타도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특급 주령과의 전투가 벌어지자 스쿠나는 이타도리에게서 강제로 육체 주도권을 넘겨받습니다. 스쿠나 덕에 위기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강제로 몸을 넘겨준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이타도리가 주도권을 강제로 넘김으로써 한계 이상의 힘을 발휘했다는 페널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 스쿠나가 몸을 차지하게 되었고 스쿠나는 곧바로 후시구로 쪽으로 이동합니다. 스쿠나는 이대로 쭉 주도권을 차지하고자 교대하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공포를 이타도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심장을 끄집어냅니다. 이후 후시구로를 적당히 상대해주다가 꽤 수준 높은 술식임을 알아채고 보물이라 칭하며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타도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주도권을 되찾으면서 스쿠나의 턴이 종료됩니다. 스쿠나는 내면 세계에서 이타도리와 마주해 심장을 복구해서 살려주는 대신 1분 동안 아무도 해치지 않겠다는 조건하에 자신이 원할 때 1분 동안 몸을 내어줄 것, 그리고 이 거래에 대해 잊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타도리는 끝까지 의심하며 거절했지만 결투로 승부하자는 스쿠나의 조건을 수락한 순간 계약대로 모든 사실을 잊게 된 채 눈을 뜨게 됩니다. 훗날 스쿠나는 자신을 2번이나 건드린 마이토에게 불쾌함을 표하며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게 됩니다. 스쿠나의 힘을 직접 체험한 마이토의 설득으로 특급 주령 집단은 켄자쿠와 협력해 본격적으로 스쿠나 부활 작전에 가담합니다. 그리고 불완전하지만 후시구로가 영역전개를 습득하자 자신의 기대치에 부응했는지 흡족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후 시부야 사변이 발발하고 이타도리가 초쇼우에게 패배해 기절했을 때 조고 일행이 손가락 11개를 한 번에 먹이자 스쿠나가 육체 주도권을 주게 됩니다. 스쿠나는 조고에게 손가락 10개를 구해준 답례로 파격적인 조건을 걸고 조고와 승부했는데 역시나 철저하게 농락하면서 압살했습니다. 뒤이어 현 시대에 부활한 우라우메와 재회하다가 후시구로가 마허라 조복 의식을 거행한 낌새를 느끼자 즉시 이동해서 마허라를 상대합니다.
최강의 식신 마허라조차 상대가 되지 않는지 스쿠나가 참격과 채술로 밀어붙였지만 마허라의 적응 능력을 뚫지 못하고 고전합니다. 하지만 마허라의 능력을 파악한 스쿠나는 영역을 전개해 마허라의 재생 능력을 최대한 갉아먹은 뒤 화염 공격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스쿠나는 이 과정에서 후시구루를 제외한 영역 내의 모든 존재를 갈아버리는 대학살을 벌였고 이 참극을 실컷 곱씹을 하며 육체의 주도권을 이타도리에게 넘겨줍니다. 이후 3일의 편 중반까지 이타도리의 내면에서 얌전히 지내면서 딱히 특별한 행적을 보이지 않다가 쿠루스 하나가 타천을 죽이는 걸 도와주면 기꺼이 협조하겠다는 제안을 했을 때 이타도리를 생득 영역으로 불러 타천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후로도 얌전히 지내나 했지만 치미키에게 수육했다가 본색을 드러낸 요로즈 때문에 후시구로의 멘탈이 나갔을 때 스쿠나는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 과거의 계약대로 이타도리의 육체 주도권을 1분간 빼앗습니다. 우선 주물 강생체인 자신에게 치명적인 쿠루스를 기절시키고 이타도리의 손가락을 검게 변형시켜 잘라냅니다. 과거 켄자쿠가 자신을 주물화했을 때 유령을 알아냈다고 하며 곧바로 후시구로에게 자신의 손가락을 먹여 후시구로의 몸으로 새롭게 수육합니다. 천사 덕분에 빠르게 정신을 차린 쿠루스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야곱의 사다리를 전개합니다. 주물강생체의 수육은 주술적으로 발생한 현상이기에 천사의 술식 효과는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버텨내면서 후시구로로 돌아온 척 연기하자 쿠루스는 술식을 거둔 채 후시구로의 품으로 향했는데 스쿠나가 그대로 날개와 팔을 물어뜯어 퇴장시킵니다. 이어서 이타도리와 마키가 스쿠나에게 맞섰는데 스쿠나는 참격을 날려도 제대로 베이지 않고 타격을 가해도 뭔가 시원찮음을 느낍니다. 스쿠나는 후시구로의 저항 때문에 힘을 온전히 낼 수 없음을 알아챘고 우라우메의 도움으로 도주해 목욕 의식을 준비합니다. 스쿠나는 주령의 엑기스를 뽑아낸 액체에 몸을 담가 육체를 마에 가깝게 함으로써 후시구로의 영혼을 깊은 곳에 가라앉힙니다. 하지만 목욕을 마친 후에도 후시구로의 저항으로 손가락에 실금이 생기자 스미키를 죽여서 후시구로에게 절망감을 안기기 위해 요로즈가 있는 장소로 향합니다. 요로즈에게로 향하던 도중 우연히 마주친 이시고리를 가볍게 처치하고 드디어 악질 스토커인 요로즈와 마주합니다. 스쿠나는 후시구로의 술식으로 쓰러뜨려야 확실한 절망감을 선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식신을 소환합니다. 하지만 역전의 강자였던 요로즈는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그녀의 위협적인 액체 금속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의 머리 위에 마허라의 법진을 소환해둡니다. 요로즈가 비장의 기술인 진구와 영역전개의 연계를 선보이자 스쿠나는 액체 금속에 대한 적응을 마친 마허라를 소환해 요로즈와 진구를 동시에 가르며 승리합니다. 스쿠나는 요로즈에게서 무언가를 건네받았고 부식으로는 스쿠나의 계획대로 엄청난 절망에 휩싸입니다. 이후 옥문강의 봉인이 풀리고 켄자코에게 복수하려는 고조를 가로막으며 등장합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지만 켄자쿠가 자신의 약속을 먼저 이행해달라 요청했고 고조 역시 해결해야 할 일을 떠올리면서 결전을 12월 24일로 미룹니다. 그동안 스쿠나는 우라우메가 찾아온 4개의 손가락을 삼키고 마지막 남은 손가락은 고조가 빼돌렸을 것이라며 켄자쿠가 전해준 자신의 생전 유해를 먹어치워 마지막 손가락 1개분의 주력을 충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가온 12월 24일 스쿠나는 고조와의 일전에 향합니다. 고조가 최대 출력 원격 허식자를 날리면서 현대 최강과 역대 최강의 주술사 간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건물이 무너질 정도의 가벼운 탐색전을 마치고 둘은 동시에 영역을 전개합니다. 영역과 술식의 완성도가 호각인 둘이었기에 영역이 영역을 밀어내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필중 효과만이 상쇄되었습니다. 하지만 스쿠나의 영역은 결계를 닿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고조의 영역 결계를 파괴했습니다. 스쿠나는 무량공처를 최우선으로 배제하고자 했던 만큼 고조의 영역을 반드시 파괴하려 했고 고조는 스쿠나의 참격으로부터 영역을 지켜내고자 서로 즉석에서 영역의 구축 조건을 몇 번이나 변경하면서 전개하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스쿠나의 그림자 속에서 마허라의 법진이 조금씩 회전합니다. 그러다가 스쿠나의 영역이 고조보다 늦게 펼쳐지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무량공처에 완전히 적응한 마허라가 고조의 영역을 파괴하면서 스쿠나를 구해냅니다. 고조는 다시 영역을 전개하려 했으나
술식을 담당하는 뇌 부위를 파괴하고 반전술식으로 복구하는 무모한 행위를 몇 번이나 반복한 후유증으로 영역 전개에 실패했고, 스쿠나 역시 그렇게 경계했음에도 수초간 무량공처에 노출된 여파로 영역 전개에 실패합니다. 결국 스쿠나는 마허라뿐 아니라 각종 식신들까지 활용하면서 고조를 몰아붙였고, 고조는 마허라의 무하한 적응을 경계하며 소극적인 전투를 펼치게 됩니다. 고조는 마허라를 파괴하면서 스쿠나까지 쓰러뜨리기 위한 최선의 수를 떠올립니다. 장인과 모든 주사를 영창한 최대 출력의 창과 혁에다가 자신까지도 휘말린다는 속박까지 걸어 그야말로 역대 최대 출력의 허식자가 신주쿠 일대에 장렬합니다. 마허라를 파괴하고 스쿠나를 만신창이로 만드는 데 성공했으나 그 순간 스쿠나는 마허라가 선보였던 참격을 모방한 세계를 단절하는 해로 고조를 반으로 갈라버리며 승리를 거둡니다. 애석하게도 고조의 패배로 끝났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지칠 대로 지친 스쿠나를 확실하게 끝장내기 위해 고전 측은 대스쿠나 총력전을 시작합니다. 카시모를 시작으로 이타도리, 히구루마, 오코츠, 마키, 쿠사카베, 미겔, 라루, 초쇼우, 토도까지 몇몇은 아예 사망에 퇴장하거나 잠시 탈진했음에도 몇 번이고 스쿠나에게 달려드는 소모전을 펼칩니다. 그럼에도 스쿠나는 물러서지 않고 단신으로 모조리 쓰러뜨리는 압도적인 강함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 싸움은 고조와 스쿠나의 결전을 기점으로 일본 현지 연재 시점 기준 무려 1년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강의 주술사로 여겨지는 스쿠나는 수많은 전투 경험을 통한 뛰어난 판단력과 지식을 가졌고, 팔이 4개라서 그런지 천녀 주박을 보유한 마키와 자웅을 겨룰 수 있을 정도의 체수를 보여줬으며, 눈알도 4개라 그런지 육안을 보유한 고조와도 맞먹는 세밀한 주력 조작과 술식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또한 주력 외장 탱크까지 보유한 오코츠의 2배 이상이라는 정신나간 주력량까지 보유했고, 상황에 맞게 즉석에서 입맛대로 조합하는 각종 속박과 전투 중에 확장 술식을 습득하는 학습 능력까지 주술사의 강력함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척도에서 압도적인 능력치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중에서 스쿠나의 술식 성능이 고조의 무하한에게 밀린다는 것 외엔 스쿠나에게서 단 한 가지 분야에서라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스쿠나의 술식은 어주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참격 술식이라고 알려진 어주자는 크게 2가지의 참격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해입니다. 스쿠나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참격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초고속의 참격을 발사합니다. 속도와 위력, 정밀성 모두 특출나며 단순히 대상을 벤다는 직관적인 효과를 가졌습니다. 일종의 투사체인 만큼 대상과의 거리가 멀수록 위력이 감소하는 특성이 있으며, 마키의 초인적인 동체 시력이나 마허라의 적응처럼 스쿠나의 공격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다면 참격의 궤도를 직감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격 대상을 세계와 공간 그 자체로 확장한 세계를 단절하는 해는 속박을 통해 강화한 것으로 반드시 양손의 장인과 주사를 영창해야만 합니다. 현재는 고조전에서 장인 생략 발동의 페널티로 손바닥으로 지향성까지 설정해줘야 발동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팔입니다. 직접 접촉한 대상을 깍둑썰기처럼 수직으로 베는 기술입니다. 기술의 특성상 상대와의 우열에 따라 위력이 변동한다는 점을 표현하기 어려워서 그런지 해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떨어집니다. 해와 팔이 일본 요리에서 재료를 써는 방법이라 베일에 쌓여있던 스쿠나의 화염기술 역시 요리와 관련된 무언가가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었는데, 최근 전개에서 사실인 것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스쿠나가 손에서 피어낸 화염을 화살처럼 발사하는 기술은 부엌이라는 의미를 가진 조였습니다. 재료를 손질한 뒤 불로 익히는 조리 과정을 연상시키는데요. 위력은 강하지만 속도가 느리고 범위마저 좁다고 합니다. 스쿠나는 조의 실전성 부족을 메꾸기 위해 영역 전개를 하지 않은 다대일 전투에선 사용 불가라는 속박을 부여했습니다. 이 속박의 제약에 대한 리턴으로 스쿠나의 영역 내에서 참격으로 발생한 분진들은 조와 함께 폭발하는 성질을 갖게 되면서 마치 분진 폭발처럼 단숨에 일제히 폭발하게 됩니다. 이 위력은 그 마허라를 한 방에 보내버릴 정도였으며 단점이었던 속도와 범위까지 모두 극복했습니다. 스쿠나의 영역 전개는 복마 어주자입니다. 신기에 가까운 결계술 덕에 공간을 분단하지 않고 현실 그 자체에 자신의 영역을 구현할 수 있어
소위 머리뼈가 널브러져 있는 사찰이 생성됩니다. 영역 내에서 주력을 가진 존재에게는 8, 주력이 없는 존재에게는 헤이 참격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스쿠나는 영역 구축 조건을 즉석에서 수차례나 변경하면서도 영역을 안정적으로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심지어 영역 전개를 담당하는 뇌 부위와 장인까지 변경하는 불확정 요소들을 안고도 영역 전개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리어갈론과 영역 전환까지 사용 가능한 완전 무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술회전의 최종 보스 포지션이자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상 최강의 주술사 료멘 스쿠나. 일본 현지 주간현재 발매일 기준 현재 주술회전은 스쿠나와 고조의 결투를 기점으로 무려 1년 동안 스쿠나 레이드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끝이 보이지 않는 릴레이 토너먼트 속에서 마침내 이타도리의 각성과 함께 풀리지 않았던 설정들도 조금씩 공개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솔직히 1년 내내 쌈박질만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하고 마무리 짓고 싶은 건지 슬슬 진지하게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